자, 우리 한국전력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전력이 오늘은 이렇게 또 4%가량의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한국전력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 당장 어제도 주가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에 한국전력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제가 어제도 찍었어야 되는데, 좀 개인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을 못했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을 했다면은 요때 뉘앙스와 여러분들 상당히 유사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니까 이거를 차라리 더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니까 좀 반갑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전력 요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마이너스 8%까지가 이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럼 이거는 비단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였구나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시장의 문제가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그럼 이 시장의 문제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확실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한국전력 등을 비롯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모두 다 빠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가 요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 뭐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었던 요 주가의 하락들이 이제 워시 급락, 뭐 워시 쇼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부터 이제 미국은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상당히 매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연준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인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된다? 돈값이 싸지고 투자금 자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요 지금 AI라고 하는 이런 성장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성장 산업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건데, 갑자기 여기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니까 시장이 한번 주저앉았던 겁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번에 케빈 워시가 그건 예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예전과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은 지금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벌써 1000조 원 가량을 지금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원금이 아니고 이자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1년에 1000조 원이 나가는 이런 나라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시켜요. 근데 금리를 인상을 시키게 되면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 또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막 1200조, 1300조가 돼버리면은,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미국이라도 진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크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여러분들 이 양적 긴축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돈 푸는 거를 중단한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작년 한 11월인가 그때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미국은 이 국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이 국채를 다른 나라에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 세금을 걷어서 재정 운영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금도 걷긴 하지만 국채를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국채를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데, 최근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미국은 원래 여러분들 7대3의 비율로 장기 국채,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장기 국채를 다른 나라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기 국채를 줄이고 최근에는 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 국채의 지금 비중이 거의 50에서 6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단기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매수 주체는 누구냐면요, 연준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단기 국채를 계속해서 사서 이 국채를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 국채를 파는 돈을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재정 쇼크가 걸리면은 연준이라는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단기 국채를 사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은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해버리면서 이 단기 국채를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긴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막말로 미국이 있어야 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축 못하고요,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돈으로 계속 단기 국채를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아무리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상황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 진짜 여러분들 미국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트럼프가 여러분들 그 파월 의장한테 맨날 금리 인하해라 맨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긴축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절대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줬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일시적인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일시적인 우려감이 여러분들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이제 부추기는 이런 지금 이슈들이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전력 등을 비롯한 이런 지금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전력, 뭐 여러 가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성장 산업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어제 영상을 찍었다면 이거 어제 무조건 더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보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또다시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니까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AI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한국전력 여러분들 최근에 또 수급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진행을 했다가 또다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 달 동안의 누적 매동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어도 아직도 250만 주가량의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전력은 지금 이 매물대, 하단에 있는 매물대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회사이니까 분명히 주가가 반등에 나와서 또다시 6만원 이상 라인을 또다시 이렇게 회복을 할 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 당연히 이제 또다시 반등을 할 거니까 지금 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에 나오는 요 시점에서 우리가 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이 분할 매수의 타점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절대 6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국전력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하락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생각과 함께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 우상향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이거 계속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